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방역의 최전선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방역 현장에 계신 분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달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흘리고 있는 땀의 무게와 가치를 홀대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될 텐데요. 어떤 상황인지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정재수 실장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째 이어지면서 이 방역 현장 최전선에 있는 분들의 피로감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지금 최전선에서 일하는 분들의 어려움 어느 정도입니까? 이미 2년째 계속되고 있죠. 의료 현장 어려움이나 피로도는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네. 최근에 이제 중증 환자가 좀 줄었다고는 하는데, 네. 사실 경증 환자라 하더라도요, 아직까지 치료제도 개발이 안 되어 있고, 예. 언제든지 이분들이 다시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긴장의 연속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이제 원내 감염의 우려 등에 대한 부담도 1년째 사실은 계속되는 거니까, 네. 그 피로도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유행이 좀 계속될 때마다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네. 대응 인력이 늘어나는 건 아닌데 환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때마다, 네. 원소속 의료원들의 치료와 진료에 대한 부담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사실 피로가 좀 증가하면 그리고 만성화될수록 안전에 대한 둔감이 계속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관의 위험도 계속 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의료 현장의 상황이 여전히 열악하고 힘든 데다 잦은 순환으로 인한 부담감까지 그래서 사직하는 분들도 많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의료 현장에서의 인력 부족 어느 정도입니까? 코로나19가 벌써 3차례 대유행이 오고 지금도 이제 4차 대유행 초입 단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무엇보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인력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예.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정부 대응 방식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환자가 발생하면 지방정부로부터 병상 확보 요청이 들어오고 지방정부는 또 전담병원에 병상 확보를 요청하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이제 그런데 환자 치료에 필요한 병상과 인력과 장비가 한 세트여야 되는데 네. 병원에 병상이 많아도 환자를 치료하고 케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면 사실 무용지물이죠. 장비도 예.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요청을 받은 전담병원들은 병상은 있지만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네. 실제 병원에서는 쥐어짜듯이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예. 이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었던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네. 그래서 언론에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감염관리 때문에 방호복을 입고 벗는 문제도 어렵고 화장실 이용도 어렵고 여름에는 탈진도 있었고요. 겨울에는 겨울 나름대로 또 추위와 싸워가면서 대응도 했었고 그 피로도라는 게 지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력의 부족 문제들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예. 네. 지금 인력 충원은 되지 않고 사직은 속출하고 네. 그러면은 의료 현장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운영자 측인 병원의 입장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병원의 입장이라는 게 사실은 코로나19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를 볼 수 없다라고 하거나 확진자가 증가하는데 환자를 보는 것을 회피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죠. 병원도 마찬가지일 거고 보건의료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다만 이제 그런 환자들을 치료하고 케어할 수 있는 적정 인력을 네. 요구하고 하기에는 또 사실은 기관대로 또 나름의 고충들이 있는 거죠. 예. 재원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이제 환자를 배정하는 데 있어서 네. 병원이 가지고 있는 병상의 숫자만으로 이렇게 환자 배정을 하기보다는 네. 그 병원이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장비 전반적인 컨디션을 보면서 환자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 기준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주목구구 환자들이 입원되어지고 중증도의 구분 없이 그 구분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또 환자들은 의료기관의 또 인력의 부담들은 커지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여서요. 네. 기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정부 정책에 좀 더 많은 포인트가 좀 실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지금 의료진과 함께 병원에서 일하는 미화 노동자분들 또 요양보호사, 병원 보안 요원과 같은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경우에 제대로 된 방역 대책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네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게 수고하신 분들이 이제 뭐 물론 간호인력들이 가장 많이 힘들었지만 잘 들여다보면 네. 모든 직종들이 다양한 업무로 코로나19를 대응하고 있어요. 예. 특히 이제 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청소 등 위안 노동자들이나 뭐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집단 감염 발생에 따라서 코호트 격리되었을 때 예. 이분들도 요양보호사들도 직접 감염 우려 속에서 제 역할을 다 해주셨고요. 네. 뭐 일상에서 하루 종일 서서 출입문 통제를 하고 있는 뭐 보안 요원들 같은 경우에도 대병원의 경우는 하루 수천 명씩의 환자나 보호자들을 뭐 상대하게 되는데 이런 방문객들과 씨름을 하고 계시죠. 예. 뭐 이들이 대부분 또 사실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많은 거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염관리 사각지대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훨씬 더 크죠. 예. 병원에 이제 직접적인 관리 하에 있지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코호트 격리가 이루어졌던 뭐 서울의 모 병원 사례인데요. 네. 요양보호사와 함께 격리되어서 환자들의 간병 업무를 환자 수발이나 이런 업무를 받던 노동자들이 요양보호사들이 계셨는데 네. 이들에게는 뭐 방호복이나 보호장갑 등이 따로 제공되지 않아서 예. 뭐 PCR 검사할 때 보조 인력으로 투입되고도 했지만 그때 뭐 비닐 뒤집어 쓰고 뭐 위생 비닐 장갑 쓰고 이렇게 하면서 환자 곁을 지키기도 했고요. 네. 뭐 보안 요원들은 뭐 사실은 뭐 병원에 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다른 보호 장비 없이 그냥 늘 이제 수천 명의 수백 명의 환자들을 그러면 또 감염 위험에 그렇죠.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환경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네. 뭐 병원의 보안 요원들도 그러시고. 또 마찬가지죠. 네네. 예. 아니 우리가 그 코로나19 방역과 대응이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헌신, 희생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건 알면서도 정작 좀 그분들이 겪고 있는 실상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입니까? 지금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달라 이렇게 외치고 계신데 네네. 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뭐 건강하게 일할 권리라고 하는 건 사실은 현재 처해진 조건에서 충분히 자신을 보호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감염병이란 사태가 뭐 우리 사회가 가진 모순점과 약점들을 다 보여주는 리트머스 같은 역할들을 했다고 보는데,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나 이런 것처럼 이런 분들에게는 감염병이 결코 공평하지 않았던 거죠. 네, 네. 뭐 빈곤할수록 경제 상황을 더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제 약자들 인권 침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등등등의 이제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감염병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는데, 예. 특히 이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최일선에 있는 이제 필수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네. 자신들을 보호하기 대단히 어려운 조건들에 있었다라고 예.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로서의 적정한 인력, 대응할 수 있는 적정 인력을 확보해달라, 그 기준을 마련해주거나, 네. 혹은 이제 자원을 좀 더 확대해줘서, 혹은 직접 고용으로 전환해줘서 그런 문제들로부터 자신 좀 더 보호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예. 예. 그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다 말씀하신 것 중에 네네. 지금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금 시작됐다는 이런 진단도 벌써 나오고요. 네네. 지금 간호사 보건 의료 인력 지원 방안, 또 백신 휴가 보장, 상병수당 도입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네네. 우선은 공공의료 강화나 보건의료 인력 확충은 지난해 12월에 정부가 관련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그렇죠. 석 달이나 지났는데 네네. 의료 현장에는 이렇다 할 무슨 변화가 없는 겁니까 지금? 작년 12월에 발표됐던 게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던 세계 지역이나 그리고 25년까지 5,000병상 마련하겠다는 공공병상 확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됐던 세 곳 이외에는 여전히 이렇다 할 성과가 없고, 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됐던 세 곳 역시도 올해의 구체적인 예산이나 이렇게 배정되지 않으면 또 뒷얘기가 되는 거고요. 예.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제도적 정비도 있지만 돈이 없는 문제라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예. 사실은 400병상 공공병원 한 개에 건립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이 고속도로 8km 넘는 것과 비슷해요. 예. 다시 얘기하면 서울 대전 간에 한 250km 고속도로 하나만 포기하면 네. 전국에 한 30여 개의 공공병원을 4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돈이 없다라기보다는 정부 역할과 의지가 잘못돼 있는 거죠, 사실은. 인력 문제도 마찬가지로 예. 처우 개선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도 거꾸로 이제 처우 개선의 이름으로 간헐력의 근무유연화 같은 정책들을 막 발표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 방향을 한참 좀 잘못 짚고 있거나 혹은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거죠, 자꾸. 예. 지금 그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설립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만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면서 현재 의정협의체에 발이 묶여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이거 어떻게 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애초에 특정 직역에서 이 대학 정원 문제를 이해가 참여한 해당 직역과 협상으로 결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확대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의정 협의체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라고 한 애초에 그 결정 방식이 잘못된 거고요. 네. 해답은 좀 명확하다고 봐요. 정부가 책임 있는 태도로 정면 돌파하는 게 정답일 거라고 보고. 예. 물론 의사 증원 방식에 대해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증원되더라도 총량도 전체적으로 부족했고, 필수 의료 분야에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네. 질 좋은 공공병원이 또 많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조건 내에서 네. 적극적으로 정부가 정책 의지를 밝히고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사실은 이 문제는 좀 더 말씀드리면 올해 하반기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네. 이게 이제 상반기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내년에 그 의대 증원은 없는 거예요. 교육부랑 협의 등등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건 당장 이번 달 내에라도 빠르게 결판 짓고 가지 않으면 사실은 내년에도 의사 증원은 없는 게 된다. 그래서 이건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내고 정면 돌파하는 게 답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님의 견해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